사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자기가 미친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도록 사회가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해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여러 가지 힘으로 거기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 여러분 여기서 10억 이상 되는 분,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한 분 정도는 1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두 분 정도. 나머지는 이거는 10억 넘습니다. 10억 넘습니다. 30억 넘는데 제가 봐도 어쩐지 옷 카다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분 하나. 야 정말 있어 보이시네. 있는 분들은 화사하잖아. 그렇죠. 가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사회에 수없이 많은 부유층들이 부도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못 받으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는 거죠.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라고. 여러분들은 돈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는지. 내가 더 많이 많아서 갇힌 게 아니지, 그죠? 적으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이 당당하지 못한 경우들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직원들이 저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저는 원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뭐 근데 간단히 우리 당당하게 해줬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제가 하고자 했던 것하고 또 그 상대하고 굉장히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탐심에 갇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수도 없이. 그거는 진짜 뭐 열거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관계에 갇혀. 수도 없이 그래 어떤 양처럼 관계 맺기가 두려워. 솔직히 이것도 있잖아요. 장이라고 하니까 관계 맺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 관계 때문에 단계를 뛰어넘고 요구할 때도 참 많아요. 반드시 우리 팀장들이나 담당 선생님들 이야기해서 요구해야 될 것도 다 뛰어넘고 관계가 아니까 친하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조직은. 조직은 힘들어지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다 뛰어넘어서 위에서 내려보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네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적 문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당당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 연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몇 개일 뿐이에요. 수도 없이 많겠지. 이것들 하나하나 또 나누면 엄청나게 많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상식에 배반되는 삶을 살 경우가 참 많아집니다. 우리는 상식에 배반되는. 상식은 있잖아요.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박사학위 가지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게 상식이잖아. 그죠?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옳거그는 다 할 수 있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에 배반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꼴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꼴찌 사회정책 연구소가 만들어져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박수 쳤다가 그게 아닐 때는 가차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꼴찌니 상식에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작은 것, 오늘도 그 일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오지 않아도 우리 몇 사람이라도 그런 노력을 하자는 거거든요. 상식에 배반된 삶이 아니라 상식에 근거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애써보자 한번 노력해보자. 그게 우리가 행복한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식에 배반한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당당한 삶은 결국은 행복으로 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거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또는 사회적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 타고 있는 데면 이렇게 좋아요. 공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뛰어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뭔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뭘 할 건지 단 몇 가지로 좀 사람들이 고민해서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당당한 삶이 가능한 우진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뭘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태도가 되겠죠. 그죠? 삶의 방식이 되겠죠. 삶의 투자가 되겠죠.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뭘? 오늘 제가 주제로 당당한 삶 행복 이야기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울진 사회에 뭘 바라보는 뭘 주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당당한 저런 부분은 내가 당당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당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바라봐야 될 건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눈을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뭔가를 이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파스칼의 방세를 20대의 핵심에 대한 강조는 제가 똑같이 수도 없이 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 한두 분이 처음 우리 저희들 말고 저는 액션에 대해서 저는 우리 연구소 거기 보면 제가 그 전한 거예요. 저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써놨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음이 백날 생각하고 한번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저는 행동을 누구든 그래서 저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행동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수도 없이 이게 행동이에요. 행동과 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여기 있어. 이게 무슨 식? 이거는 유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있는 행동은 그런 게 아니다. 행동의 목표가 설정되고 실천 전략이 세워지면 행동은 뭐다? 그게 행동이 아니라니까. 그게 실천이 아니라 그게 실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동은 뭐냐? 실천이 뭐냐? 청소년들에서 제가 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행동이 아니야. 실천이 아니야. 행동은 뭐냐? 이게 실체가 아니라니까. 행동은 뭐냐? 이거야. 네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미친 듯이 날아가. 이게 행동이라는 거야. 이게 행동이지. 그래서 내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서 꽂혀야 돼. 그게 행동이라는 거야. 수도 없이 생각하고 목물러든지 그게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동은 정말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라고. 그것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 사진도 아까 전에 사진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제가 찍어 왔어요. 이 사진을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날 거예요. 저절로 가슴이 막 뛸 거예요. 저절로 막 기쁨이 막 넘쳐날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까? 정말 감격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것은 가공된 웃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의 내면에서 겉으로 표출된 참 웃음, 진짜 맑은 웃음, 그런 미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건 어떤 모델이 뭐 연출해서 낸 웃음이 아닌 미소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최소한. 빨리 우선 자, 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 권력, 국가 뭐 수도 없이 많겠죠. 내가 저런 하나를 보고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될 게 뭔지, 내가 사고해야 될 게 뭔지, 행동해야 될 게 뭔지. 아니, 자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쓰레기라고도 제대로 분리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생기면
실천 계획, 내가 이제는 제대로 분리해서 분리대를 갖다 놓고 정말 일일이 분리해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단 한 개라도. 교육 여기서 이 하나하나를 대입해 놓고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깊이 사고해서 실천 전략을 세워서 아까 봤죠. 하는 거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저기 와 계시는데 알뜰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이 오든 안 오든 매번 열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입이 1,000원 생기든 10,000원 생기든 그 목적대로 지역사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골목 뭐 알뜰지 않더라도 열어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다수가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뭐였든 간에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행동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라도 찾아내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정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하고 아니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조직이 하는 거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유엔 본부 앞입니다. 우리 반기문 총장이 있는 유엔이 정말 당당할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으면 가슴은 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자부심. 유엔이 당당하려면 어찌해야 된다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 유엔다워야 유엔이 갖고 있는 본래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국가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그 행위를 할 때만 유엔이 전 세계 국가 앞에 당당한 거죠. 그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유엔을 한번 제가 띄워봤어요. 전 세계 평화를 저들이 인류의 평화를 보세요. 저들이 저 당시만 해도 네로 황제를 지나면서 쭉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저 콜레세움 전기를 쏘면서 그때마다 저들은 그것이 대단히 당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기서 일어난 일은 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거기서 결투하게 해서 정치적으로 왕권에 도전하거나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는 사람을 제거하기도 하고 수많은 맹수들을 결투시켜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같은 국가가 하는 일이지. 국가가 세운 거지만. 같은 당당함이라도 이것은 상당히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당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게 거의 400년 넘게 걸렸어요. 한때 100년 동안 안 짓고 멈춰서 있는 그래서 재정이 안 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 100년 동안 어떤 건물을 짓다 나이 줄 수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 뾰족 탑들이, 철탑들이 한 240개? 엄청난 숫자예요. 진짜 정말 나잡거든요. 나잡거. 이야. 이 안에는 한 1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것으로 국가가 당당할 수 있을까? 저것으로 국가는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우리가 매주 토요일 지역사회에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요 사람들은 다 봉사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 한 분도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분 없어요. 이분들은 전부 다 봉사자. 보니까 다 봉사자들. 우리 지금도 저기 전화를 간 건 월급이 없습니다. 봉사자들. 제일 제가 보기 좋은 분들은 아이 데리고 어쩔 수 없어 데려왔든 어쨌든 아이와 같이 오는 분들.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긴 시간을 뒀든 짧은 시간을 두든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당당하면 만들어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제 생각을 저는 던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제 생각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고 공감할 수도 있고 조금은 뭐 섞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이런 것들을 던져놓는다면 먼저 정형화되지 않는 열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정답이다.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열지 않고서는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내 카테고리에 나를 갖추어 놓고 내 것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내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열어제꼈어.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들 끊임없이 어울려서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일은, 그럴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지 않은 열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넓게 가져갈 것인가, 나 안에서 얼마나 그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이 아닌 이타적 생각.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배타적이에요. 특히 정치적 문제 나오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배타적인지. 너무 배타적이더라도 지나칠 정도예요. 뭐가 그렇게 배타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좀 이타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타적으로 갔을 때 뭔가 저는 길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저도 막 순간순간적으로 정치적 발언이 나올 것 같아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 의무로 억지로 제가 막 이 통제 수단을 엄청나게 강화하신 예로도 제가 안 들라고 그래요. 이럴 때 뭐 괜찮아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끊임없이 우리는 이타적 사고를 갖지 않는 배타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한은 내가 배타적이면 그들이 나인데 어떻게 돼요? 내가 적으로 결국 남는 거야. 해석적 보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타적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요즘 탄이 강조된 협치 정신을 좀 갖자. 거버넌스. 협치 정신. 이거는 시대적 상황에 아주 중요한 힘을 모아내는, 결집해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점, 능력들을 모아내는 데는 협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 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협치 기능에 들어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기 의견을 첨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과 조직간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기본화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깔고 내가 당당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수도 없이 우리가 받아왔던 공격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우리가 나아가고자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또 확장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학자 의견이 아니고 오늘은 제 시간이니까 제 생각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감성과 논리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논리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감성과 논리를 조화롭게 잘 조율하는 그런 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감성에 치우쳐서 어떤 경우는 논리에 치우쳐서 이게 아닙니다. 감성과 감정과 논리가 잘 조화롭게 조율되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하면서 소유지향적 삶이 아닌 가치지향적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쭉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들도 참 너무 감동 먹었다. 근데 너무 좋았다. 그럴 때 그게 저는 목적은 같죠, 그죠? 그날 말씀이 오늘 이야기나 저는 똑같다. 결국 우리 행복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울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두가 행복하고자 하는 게 뭐냐? 행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걸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가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는, 만들어내는 주체되기, 거기에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는 자, 좀 오늘은 약간은 새로운 걸 좀 던져볼게요. 그런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찾아내는 방법, 정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 여기서 근한 n분의 1 있고 의제 찾기, 공감대 형성, 상식바탕, 연대 연계, 직접 민주주의 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몇 개만 의제 찾기를 자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찾아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 거라고 해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우리 울진 국민들에게 삶의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의제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준 것을 그거 우리 거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큰 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렇지 않죠. 지역화 전략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지방 분권의 의미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거거든요. 지역의 가장 주민들의 욕구가 뭐냐? 주민들이 필요한 그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야 된다? 우리가 소수의 정치 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 국회의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욕구를, 우리 의제를 우리가 찾아내,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문제다.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다. 이것이 우리 행복하는 데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게 의제 찾기를 이제는 그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찾아내야 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권한이 어떻게 된다? 중요한 건 n분의 1이 박사든 뭐 누구든 n분의 1이라는 권한. 여기 살고 있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예산 배정에 그 많은 것들을 나누어져야 되는지를 그들이 말할 수 있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와서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의기구로서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정치 문제, 정치 행태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이만큼 되는데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필요한 이건 아니에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한이 더 축소되고 더 작아지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해야 된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인들도. 소수의 정치인들이. 우리가 아닌 것도 너희들이 모여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놓은 것들을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증명된 것들을 털어서 이야기하면 누구냐? 박원순 시장이 태어난 거예요. 안철수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풍이 지금 그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될 시대가 왔다, 시기가 왔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좀 논쟁이 있겠지만, 논란은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그만한 역량, 그만한 힘, 능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셔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오늘 네가 주인공이다.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돼. 그게 대통령 후보들이 거의 뭐 누가 되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무조건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의 차이가 나겠죠. 하기는 무조건 합니다. 내용의 차이가 되겠죠. 그죠? 국민들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은 언론에 문이 가리워져가지고, 귀가 멀어져가지고. 아까 허상실장 이야기했잖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별개혁은 반드시 됩니다. 경제민주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건 단순히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어요. 이건 단순히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한국어 망해요.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도 내용의 차이는 반드시 있어요.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그 다음에 권력 분산하겠죠. 그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든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뭐 급여를 줄이든지, 특권을 줄이든지, 뭐 어떤 국회의원 수를 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 할당제를 해가지고 뭐 한 정당에서 특정 지역에 광역 도로 따져가지고 뭐 60% 이상 의원을 가질 수 없게 한다든지, 하여튼 뭐 별별 방법들이 다 나오겠죠. 반드시 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그것좀 크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반드시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뭐 총리인데 권한을 많이 넘겨주든 어떤 형태로든지 해갈 것이고, 검찰의 어떤 권한을 많이 축소시킬 겁니다. 대법관들의 권한을 많이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이 같은 게 아니라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의 힘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만한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해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을 저는 맡고 있다고